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미국에 살 때 백수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백수다 보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만나서 수다 떨고 저기서도 만나서 수다 떨고, 비록 제가 영어는 콩글리시예요. 할 영어예요. 그냥 기본적인 영어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정서란 통하는 게 한계가 있다. 마찬가지로 저는 발영어예요. 특히나 제가 영어만 조금 더 잘했다라면 제가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지는 않을걸요. 아마도 영어가 그렇게 나한테는 문제였고 숙제였으니까. 이제 그래도 외국을 이제 배낭여행을 자주 하고 몸으로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일상의 언어들은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일상에 뭐 필요한 것들, 당연히 물건 사고 팔고 어디 가고 찾고 화장실을 찾는다거나 뭐 물건을 싸게 사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지만 그렇다고 깊이 있는 영어는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이런 영어로도 할 일이 없으니까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기웃거리고, 무슨 행사장 있으면 거기 가서 놀고, 또 이제 그 미국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파티에 초대를 많이 해요. 학부모들을. 제가 이제 또 공부 잘하는 애들 둘 덕에 학교 파티를 많이 참석했어요. 특히나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이제 LA 디스토릭에서 이제 손에 꼽았기 때문에 디스토릭의 행사도 많이 이제 참석을 하다 보니까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안 되는 영어로 뭐 손짓 발짓 바디랭귀지 당연히 첨가하죠. 그렇게 이제 하고, 또 한국 분들도 만나면 많이 수다를 떨고,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긴 하지만 또 필요할 때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쩌면 영상도 이렇게 찍을 수 있을지 몰라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요양원에서 근무할 때도 다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하고 말을 잘 안 하죠. 말하는 건 입이 아프더라고요. 괜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의 이야기 나오고 뒷담화도 나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잖아요. 그래서 인간 대 인간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이런 영상으로는 또 말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만큼. 하여간 그래도 여행을 할 때는 또 말을 해요. 여행을 할 때는 또 말을 하니까 많이 이제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정보가 많죠. 미국 같은 경우는 영주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달라요. 가령 영주권 없이 이제 취업 비자를 받아가면은 기본 페이가 다 달라요. 지역마다. 미국은 이제 각 주의 기본 최저임금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취업 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 취업 비자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게 되더라고요. 닭공장에서 열심히 닭다리를 해도, 물론 일은 하지 않았으니까 실전에서는 또 얼마를 받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비자를 받아가지고 가도 점심은 제공을 안 하고 본인이 카페테리아에서 먹거나 자기가 이제 햄버거 같은 거 싸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별도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 걸로 제가 안내를 받았어요. 또 요양보호사도 현지에서 이제 그 잡을 구하면 각자 달라요. 현지인하고 똑같이 페이 조건을 받는 경우도 많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일 잘한다는 건 누구나 알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노동을 제공한다고 그러면 땡큐죠. 외국인들 보기에는 엄청 좋아요. 고급 인력이니까. 주로 멕시칸 힘이 엄청 세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자벽을 많이 해요. 뭐 힘을 필요로 한 그 슈퍼에서 그 막 물건 드러나는 거 정말 그 뽀빠이처럼 힘이 세요. 하여간 이렇게 다양한 그 조건으로 이제 잡을 구하게 되는데, 그 한국 사람들은 많은 그래도 우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로 만약에 이제 잡을 구한다면 영주권을 갖고 그 미국 현지 내에서 그 국가 에어리아 안에서 잡을 구하게 되면 똑같은 그 시민권자, 영주권자, 다른 그 로컬인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겠지만, 외국에서 잡을 알아보고 간다면 이제 반 정도 비슷하게 이렇게 주더라고요. 호주도 마찬가지고, 호주는 이제 에이지드 케어 하시는 분들이 주로 우리나라처럼 노노 케어가 아니라 3, 40대 그 요양보호사들이 많더라고요. 교육을 받고 호주로 가면 처음에는 반이지만 금방 간호사도 되고
또 금방 영주권도 받아서 얼마 동안 고생을 하면 똑같은 또 월급이 되고 이러더라고요. 거기는 또 영어 트레이닝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영어 조건이 또 따르기도 하겠지만 갈 때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올 때부터 조건을 똑같이 한다거나 또 올 때부터 오히려 더 우대하는 조건이 지금 베이비케어, 차일드케어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이제 하나,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노동력을 개방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동남아 가서 이제 물어보면 실제로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보다 한국으로 일하러 가고 싶어 해요. 왜? 진짜 한국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안 해요. 제가 이제 외국을 다니면서 저는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필요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았고 또 내성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와 말을 걸 때만 말 걸으니까 인종차별 당할 일이 없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내가 고용을 했어도 인종차별을 별로 안 해요. 옛날에는 많이 했죠. 야, 이 새끼야, 동남아 사람 뭐 이렇게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형사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인종차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하고 또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친절하고 해서 한국에서 정착하고 싶어 해요. 동남아 사람들이 착하다니까요. 진짜.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또 영어도 잘하잖아요.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한국 사람들, 한국 인력은 나만 하잖아요. 어떻게 살죠? 다른 선진국처럼 농장이 넓어서 농장으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가 굉장히 부자라서 놀고 먹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럼 불만족스러울 정도로 낮은 임금에 이제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생계적으로 어렵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다른 인센티브를 주고 초창기에 왔던 노동자들에게는 한국 사람과 좀 차별을 두면서 한국 사람들의 임금이 조금 더 대우를 받아야 3D의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나 요양보호사 일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정서가 통하는 한국 사람의 그 노동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덜 부끄럽고 덜 미안하고 그래야 어르신들이 그 노년을 그렇게 마무리 지어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여간 오늘 또 감사합니다.